유진은 10살이었다. 엄마가 집을 나간 지 2년이 지났을 때였다. 그때부터 유진의 세상은 소리 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조용하고 차갑게 변했다. 세상의 모든 소리는 그녀에게 닿지 않는 먹구름 속 천둥과 같았다. 오직 손끝과 발끝으로 느껴지는 미세한 진동만이 그녀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할머니의 낡은 스웨터가 일으키는 보풀의 감촉, 바닥을 쓸고 다니는 빗자루 소리가 만들어내는 희미한 떨림, 그리고 가끔씩 할머니가 끓여주는 된장찌개 냄새와 함께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 그것이 유진의 세상 전부였다. 그날은 유난히 추운 겨울이었다. 할머니의 기침소리가 밤새도록 이어졌다. 할머니는 잠든 유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우리 유진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목소리를 가졌어. 할머니는 유진이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유진의 귀가 아닌 마음속 깊은 곳에 닿는 할머니의 유일한 사랑의 언어였다. 유진은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눈을 감았다. 그러나 마음속은 불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할머니의 기침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고 병원비는 턱없이 부족했다. 유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유진은 학교에 다니지 않았다. 세상은 그녀에게 너무나 가혹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번거리 유진이라 불렀고 아이들은 그녀를 괴롭혔다. 그들에게 유진은 말이 없는 인형이거나 신기한 구경거리였다. 유진은 그런 시선이 싫어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꺼렸다. 그녀의 유일한 친구는 낡은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였다. 할머니가 동네 벼룩시장에서 사온 낡은 물건이었다. 유진은 이어폰을 귀에 꽂고 음악을 들었다. 음악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가슴을 울리는 진동이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유진에게 작은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그것은 동네 노래방에서 주최하는 노래, 경연대회 포스터였다. 혹시 유진아, 너도 저기 나가서 노래해보면 어떠니? 할머니는 희미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유진은 종이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할머니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노래 그녀가 어떻게 노래를 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할머니의 눈빛에서 간절함을 읽었다. 그것은 할머니가 유일하게 유진에게 바라는 소원이었다.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할머니, 전 노래를 못해요. 그녀는 손으로 할머니의 손을 잡고 글을 썼다. 할머니는 그저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유진아. 할머니는 네가 어떤 모습이든 괜찮아. 그냥 한번 해보는 거야. 혹시 알아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르지. 그날 밤 유진은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입모양을 따라 해보았다. 소리 없는 입모양은 어색하고 공허했다. 그녀는 절망했다. 할머니의 기대를 저버릴 수는 없었다. 그녀는 다시 낡은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를 꺼냈다. 이어폰을 꽂고 손바닥을 플레이어에 갖다 댔다. 그녀는 진동을 느꼈다. 쿵, 쿵, 심장이 뛰는 소리 같기도 하고 세상의 모든 고통이 모여서 울부짖는 소리 같기도 했다. 그녀는 그 진동을 따라 숨을 쉬고 몸을 움직였다. 다음 날 유진은 용기를 내어 동네 노래방을 찾았다. 그녀는 주인의 눈치를 살피며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쿵쿵거리는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았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반주를 틀었다. 그녀는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하지만 몸의 모든 감각이 진동을 따라 움직였다. 그녀는 목을 풀고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노래를 시작했다. 소리는 그녀의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녀는 노래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좌절의 눈물이었고 동시에 간절한 희망의 눈물이었다. 그날 이후 유진은 매일 밤 몰래 노래방을 찾았다. 그녀는 소리 없이 노래하며 세상의 모든 감정을 쏟아냈다. 그녀의 노래는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 자신에게는 세상의 어떤 노래보다도 더 아름답고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노래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었다. 그녀는 노래를 통해 할머니에게 그리고 자신을 버린 엄마에게 말하고 싶었다. 저 여기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인터넷 서핑을 하던 중 그녀는 한 공고를 발견했다. 얼굴 없는 가수를 찾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만으로 세상에 감동을 전하세요. 그것은 이름조차 생소한 미스터리 싱어라는 오디션이었다. 상금은 무려 1억 원. 1억 원이면 할머니의 수술비를 감당하고도 남을 금액이었다. 유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유진은 고민 끝에 오디션에 지원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낡은 휴대폰으로 자신의 노래를 녹음했다.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없기에 그녀는 오직 몸의 진동과 감정만을 의지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온몸으로 노래했다. 마치 자신의 영혼을 짜내듯이. 녹음 파일은 엉망진창이었다. 소리는 갈라지고 음정은 불안정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수십 번, 수백 번을 다시 녹음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한 파일을 완성했다. 그것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모든 절망과 희망이 담겨 있는 목소리였다. 그녀는 파일을 첨부하여 오디션 사이트에 업로드했다. 그리고 기다렸다.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그녀는 실망했다. 역시 기적은 없었다. 그녀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할머니의 기침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었고 그녀의 마음속은 어두운 그림자로 가득 찼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에 알림이 울렸다. 미스터리 싱어 오디션 1차 합격자 발표.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열었다. 그녀의 이름이 있었다. 김유진, 유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이름 옆에는 분명히 합격이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유진은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달려가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다. 그러나 할머니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유진은 낡은 휴대폰을 끌어안고 조용히 흐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노래를 통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작은 희망의 빛을 발견한 것이다. 이 빛은 그녀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한편 대기업 SNL 엔터테인먼트의 젊은 CEO 이준혁은 한밤중에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잠을 깼다. 사장님, 대박입니다. 미스터리 싱어 오디션에 지원한 한 참가자가 정말 미쳤습니다. 준혁은 귀찮은 듯 전화를 끊으려다 멈췄다. 무슨 소리야? 부하 직원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직접 들어보셔야 합니다. 이 목소리는 제가 이 바닥에 있으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목소리입니다. 준혁은 못 이기는 척 휴대폰을 들었다. 그리고 파일을 재생했다. 파일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완벽하지 않았다. 음정은 조금씩 흔들렸고 소리는 갈라지기도 했다.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슬픔, 분노, 그리고 희망이 뒤섞인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이었다. 준혁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숨을 멈췄다. 이 목소리는 그의 오랜 꿈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다. 그는 즉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장 이 참가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찾아내. 그리고 내일 아침 첫 번째 회의를 소집해. 준혁의 눈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이 목소리의 주인을 반드시 찾아야 했다. 그가 이 목소리를 만나는 순간 세상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유진은 합격 통지를 받은 후 며칠 밤을 설레는 마음으로 보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망설였다. 혹시나 꿈이 깨질까 두려웠다. 그녀는 몰래 돈을 모아 서울로 가는 버스표를 샀다. 오디션 당일, 유진은 새벽 일찍 집을 나섰다. 낡은 배낭에는 할머니가 직접 떠준 목도리와 며칠 먹을 빵, 몇 조각이 전부였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지만 마음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할머니를 두고 간다는 죄책감 때문이었다. 서울은 유진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복잡한 도시였다. 사람들의 발걸음은 모두 바빴고 거리는 소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유진은 지하철역을 찾아 헤매다 길을 잃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소리낼 수 없는 자신의 한계에 절망했다. 그때 한 젊은 여성이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유진은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다. 여성은 유진의 손에 들린 오디션 공고문을 보고는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 주었다. 그녀는 유진의 손짓을 이해하려 애썼고 유진은 그 작은 친절에 눈물이 핑 돌았다. 오디션 장소는 거대한 건물이었다. SNL 엔터테인먼트. 유진은 건물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들어가도 되는 곳일까? 이런 화려한 곳, 자신 같은 사람이 발을 들여도 될까? 그녀는 다시 할머니의 얼굴을 떠올렸다. 할머니의 낡은 손, 주름진 얼굴, 그리고 따뜻한 미소. 유진은 용기를 냈다.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단단한 걸음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내부는 온통 사람들로 북적였다. 모두 화려한 옷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서 유진은 더욱 작아지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구석에 앉아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다. 주변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은 다행이었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에만 귀를 기울였다. 쿵, 쿵, 쿵. 심장 소리는 마치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삼켜버릴 듯이 거칠게 울렸다. 드디어 그녀의 이름이 불렸다. 김유진 참가자.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눈앞에는 냉정하고 차가운 표정을 한 심사위원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이 바로 이준혁이었다. 그는 오디션 참가자들의 태도를 무심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에게 오디션은 그저 또 다른 지루한 일상일 뿐이었다. 유진은 반주가 시작되자 눈을 감았다. 그녀는 소리를 들을 수 없었지만 진동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온몸으로 그 진동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노래를 시작했다. 그녀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다. 소리는 없었다. 오직 그녀의 마음속에서만 울려 퍼지는 노래였다. 심사위원들은 당황한 표정이었다. 그들은 그녀의 노래를 들을 수 없었다. 이준혁의 표정도 변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유진을 바라보았다. 이게 무슨 장난이지? 당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의 비서가 다급하게 속삭였다. 사장님, 이분 귀가 안 들리시는 것 같습니다. 준혁의 눈이 커졌다. 그는 유진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불안함과 동시에 어떤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고장난 것 같습니다. 유진은 종이에 급하게 글을 썼다. 이준혁은 그 종이를 읽고 잠시 침묵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그리고 그녀의 손을 훑어보았다. 떨리는 손끝에서 그녀의 불안함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준혁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음악을 들을 수 없는데 어떻게 노래를 합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유진은 다시 종이에 글을 썼다. 진동으로, 느껴요. 그리고 마음으로 불러요. 준혁의 심장이 다시 한번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동정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호기심과 어쩌면 존경심과 가까운 것이었다. 다시 해보세요. 준혁이 말했다. 심사위원들은 모두 의아해했다. 준혁은 그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유진에게 반주를 다시 틀어주었다. 유진은 다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욱 진심을 다해 노래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온몸은 노래하고 있었다. 그 순간 이준혁의 휴대폰이 울렸다. 지난번 오디션에서 유진이 보낸 녹음 파일이었다. 준혁은 조용히 휴대폰을 켜서 재생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그 파일을 심사위원들에게 들려주었다. 파일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그 어떤 화려한 기교도 완벽한 음정도 없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모든 것을 담고 있었다. 슬픔, 절망, 고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려는 강렬한 의지. 심사위원들은 모두 침묵했다. 그들은 유진의 소리 없는 노래와 녹음 파일 속의 목소리를 교차하며 바라보았다.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유진의 앞에 섰다. 당신이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군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준혁은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합격입니다. 미스터리 싱어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십시오. 유진은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그 순간 유진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아니, 할머니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준혁은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은 얼굴 없는 가수로 활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 특별한 점은 비밀로 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세상에 알려져서는 안 됩니다. 유진은 망설였다. 자신의 존재를 숨겨야 한다니. 그녀는 잠시 고민했다. 그러나 할머니의 수술비가 먼저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유진은 그날 밤 준혁이 마련해준 호텔 방에서 잠을 청했다. 침대는 푹신했고 방은 따뜻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수많은 빌딩들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그 불빛들 중 하나가 된 것만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배낭을 끌어안았다. 그 안에는 할머니가 떠준 목도리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목도리를 꺼내어 품에 안았다. 할머니의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이제 그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준혁은 비서에게 유진의 배경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그녀의 사연을 알게 되었다. 어머니에게 버림받고 할머니와 단둘이 살아온 이야기.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일렁겼다. 그는 그녀의 노래에서 느꼈던 슬픔의 정체를 이제야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의 방에서 유진의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의 귀가 아닌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는 그녀의 노래에서 자신의 그림자를 보았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엄격함 아래에서 억눌려 왔던 그의 감정들. 그는 유진에게서 잃어버렸던 자신을 발견한 것 같았다. 그는 그녀를 성공시켜야 했다. 그가 아닌
그녀 자신을 위해서라도 유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SNL 엔터테인먼트의 연습생 숙소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숙소는 깨끗하고 넓었다.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신기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다. 이곳은 그녀의 세상과는 너무 다른 곳이었다. 주변의 연습생들은 모두 밝고 활기찼다.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을 터뜨렸다. 유진은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들의 웃는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을 뿐이었다. 유진은 매일 연습실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노래를 들을 수 없었기에 몸의 감각을 총동원해 노래를 배웠다. 전문 보컬 트레이너는 처음에는 그녀를 가르치는 것에 난색을 표했다. 소리를 들을 수 없는데 어떻게 음정을 교정하고 호흡을 조절해요? 그러나 유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트레이너의 입 모양을 따라하고 손으로 그의 목에 대어 진동을 느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홀로 남아 거울을 보며 연습했다. 소리 없는 입 모양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웠지만 그녀는 거울 속의 자신과 끊임없이 대화했다. 이준혁은 매일 유진의 연습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는 그녀의 놀라운 집중력과 열정에 감탄했다. 그녀는 그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강한 사람이었다. 그는 그녀의 연습을 방해하지 않고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았다. 어느 날 연습을 마친 유진이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는 것을 보았다. 준혁은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유진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괜찮아요. 준혁이 물었다.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종기에 글을 썼다. 너무 어려워요. 제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요? 그녀의 글씨는 삐뚤빼뚤하고 불안했다. 준혁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당신의 노래는 세상의 어떤 노래보다 진실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유진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동정심이 아닌 진정한 이해와 격려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유진의 마음속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던 틈으로 따뜻한 햇살이 비집고 들어오는 것 같았다. 준혁은 유진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그는 그녀에게 전문 작곡가와 작사가를 붙여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글자로 표현하고 그 글자들은 아름다운 가사가 되었다. 그리고 준혁은 그녀의 진동 감각을 극대화할 수 있는 특수 장비를 제작했다. 발끝에 부착하는 센서를 통해 음악의 리듬과 진동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게 했다. 유진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이내 장비에 익숙해졌다. 그녀는 마치 춤을 추듯이 온몸으로 음악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미스터리 싱어의 데뷔 무대가 다가왔다. 유진은 극도로 긴장했다. 그녀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다. 그녀의 정체가 밝혀질까봐 두려웠다. 그러나 준혁은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당신은 당신의 노래로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세상의 어떤 거짓말보다 진실하니까. 준혁은 그녀의 손을 잡고 무대 뒤로 걸어갔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준혁은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마침내 무대에 올랐다. 유진은 온몸을 덮는 검은 망토를 두르고 얼굴을 가렸다. 오직 그녀의 목소리만이 세상에 드러났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이 아닌 오직 노래 그 자체가 되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정했지만 그 어떤 기교보다 강렬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노래는 관객들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사람들은 침묵했다. 그리고 노래가 끝났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유진은 그 박수 소리에 진동을 느꼈다. 그것은 그녀의 온몸을 타고 흘러내려 그녀의 심장을 뜨겁게 만들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행복의 눈물이었다. 준혁은 무대 뒤에서 그녀를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녀의 눈물을 보았다. 그 눈물은 그 어떤 보석보다 아름다웠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유진은 그의 눈빛을 읽을 수 있었다. 그의 눈빛은 그녀에게 말하고 있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미스터리 싱어는 단숨에 스타가 되었다. 그녀의 노래는 차트를 휩쓸었고 사람들은 그녀의 정체에 대해 궁금해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지만 동시에 따뜻한 희망을 담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노래에서 자신의 상처를 치유받았다고 말했다. 그녀의 노래는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유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녀는 준혁과의 관계도 점점 더 가까워졌다. 준혁은 그녀에게 단순히 사업 파트너가 아닌 삶의 동반자가 되어주었다. 그는 그녀와 함께 언어 치료를 받으며 수화를 배우고 그녀와 함께 손을 잡고 거리를 걸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을 때마다 그녀의 작은 몸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에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다. 어느 날 유진은 준혁에게 수화로 물었다. 사장님은 저를 왜 도와주세요? 준혁은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내가 잃어버렸던 나를 찾게 해줬어요. 당신의 노래는 내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려줬어요.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유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품에 안겼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을 받았다. 그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 미스터리 싱어의 성공은 SNL 엔터테인먼트를 단숨에 업계 최고로 올려놓았다. 이준혁은 젊은 나이에 이룬 성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분하고 냉철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유진에게만 쏠려 있었다. 그는 그녀의 음악적 재능을 키우는데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유진을 위한 전담팀이 꾸려졌고 그녀의 목소리를 더욱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곡들이 만들어졌다. 그녀의 음악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녀는 더 이상 미스터리 싱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하나의 거대한 현상이 되었다. 그러나 성공에는 항상 그림자가 따르는 법이었다. 준혁의 경쟁사인 골든 엔터테인먼트의 대표 김용민은 준혁의 성공을 질투하며 미스터리 싱어의 정체를 파헤치려 했다. 그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유진의 신상을 조사했다. 미스터리 싱어의 계약서에는 그녀의 이름이 아닌 가명 윤희로 되어 있었지만 김용민은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그는 유진의 과거를 추적했고 그녀가 이준혁과 만나게 된 경위를 조사했다. 어느 날 김용민은 유진이 버려졌던 고아원과 그녀의 할머니가 살고 있는 시골 마을을 찾아냈다. 그는 그곳에서 유진의 과거 사진과 그녀의 장애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 그의 얼굴에는 사악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이것이 준혁을 무너뜨릴 완벽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미스터리 싱어가 사실은 말을 못하는 장애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대중은 충격에 빠질 것이고 SNL 엔터테인먼트는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한편 유진의 삶은 평화로웠다. 그녀는 준혁의 배려로 할머니의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할머니는 서울로 올라와 유진과 함께 지냈다. 할머니는 유진이 부르는 소리 없는 노래를 들으며 그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우리 유진이
이제 정말 가수 다 됐네. 할머니는 행복해 보였고, 유진은 그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할머니가 있었고, 그녀를 믿어주는 준혁이 있었다. 준혁은 유진과 함께 있을 때면 차가웠던 가면을 벗어던졌다. 그는 그녀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었고, 그녀의 손을 잡고 산책을 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보며 대화했다. 그는 유진의 눈을 통해 그녀의 마음을 읽었다. 그는 그녀의 작은 미소에도 행복했고, 그녀의 슬픈 눈빛에 가슴 아파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이나 호의가 아니었다. 그녀의 순수함과 강인함에 매료된 진실한 사랑이었다. 유진아, 나는 네가 좋아. 어느 날 밤 준혁은 유진에게 수화로 고백했다. 유진은 그의 고백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도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은 준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준혁의 품에 안겼다. 그의 품은 따뜻하고 안전했다. 그녀는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쿵, 쿵, 쿵. 그녀의 심장 소리와 그의 심장 소리가 하나가 되는 것 같았다. 그들의 사랑은 조용하고 은밀하게 깊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김영민은 결국 미스터리 싱어의 정체에 대한 기사를 언론에 흘렸다. 충격 특종, 미스터리 싱어. 알고 보니 말 못하는 장애인. 기사는 순식간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녀의 노래에 감동했던 팬들은 배신감과 혼란을 느꼈다. 기사가 터진 날, 유진은 준혁과 함께 있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통해 터지는 기사와 댓글들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거짓말, 거짓말이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준혁의 팔을 잡았다. 준혁은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깊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자신 때문에 준혁의 회사가 위기에 처하게 될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준혁에게 미안하다고 수화로 말하며 눈물을 쏟아냈다. 준혁은 유진을 품에 안고 말했다. 괜찮아, 유진아,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내가 다 해결할게.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회사 로비로 뛰어갔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질문이 빗발쳤다. 미스터리 싱어의 정체가 사실입니까? SNL 엔터테인먼트가 대중을 속인 겁니까? 준혁은 침착하게 마이크를 잡았다. 예, 사실입니다. 미스터리 싱어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귀로 노래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노래를 느낍니다. 그녀의 노래는 세상의 어떤 노래보다 진실하고 아름답습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힘이 있었다. 그는 유진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러나 그의 용기 있는 고백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싸늘했다. 사람들은 분노했고 SNL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폭락했다. 유진은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인 것만 같았다. 그녀는 준혁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준혁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짐을 쌌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편지를 남겼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잠시 떠나야 할 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그녀는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준혁의 집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그저 하염없이 걷고 또 걸었다. 서울의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유진은 갈 곳이 없었다. 그녀는 무작정 버스에 몸을 실었다.
버스는 그녀를 서울 외곽으로 데려다 주었다. 유진은 사람들이 모두 내린 후에야 덩그러니 남겨진 자신을 발견했다. 주변은 온통 논밭과 낡은 주택들 뿐이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준혁에게서 온 수많은 부재중 전화를 보았다. 그리고 마음을 굳게 먹고 휴대폰의 전원을 껐다. 그는 그녀를 찾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혼자였다. 밤이 깊어지자 날씨는 더욱 차가워졌다. 유진은 떨리는 몸을 웅크린 채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배고팠지만 주머니에는 남은 돈이 거의 없었다. 그때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유진은 그 불빛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불빛은 작은 허름한 식당에서 새어나오고 있었다. 식당 안에는 한 노부부가 앉아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다. 유진은 식당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저기, 혹시 일할 사람 필요하세요? 유진은 종이에 글을 써서 주인 할머니에게 내밀었다. 할머니는 글을 읽고 유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아가씨, 어디서 왔길래 이 시간에 여기에 있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유진은 울컥했다. 그녀는 눈물을 참고 다시 글을 썼다. 갈 곳이 없어서요.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유진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밀었다. 유진은 국밥을 받아들고 뜨거운 국물에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다. 그날 밤 유진은 식당 한켠에 있는 작은 방에서 잠을 잤다. 방은 좁았지만 따뜻했다. 그녀는 낡은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다. 그녀의 꿈속에는 준혁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유진아, 괜찮아. 내가 있잖아. 그녀는 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의 손은 잡히지 않았다. 그녀는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의 눈은 이미 눈물로 젖어 있었다. 유진은 다음 날부터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다. 그녀는 설거지를 하고 식탁을 닦았다. 그녀는 일을 배우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그녀는 손짓 발짓으로 할머니와 소통했다. 할머니는 그녀의 손짓을 이해하려 애썼고 유진은 할머니의 따뜻한 눈빛에 안도감을 느꼈다. 이 작은 식당은 그녀에게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한편 준혁은 미친 듯이 유진을 찾아다녔다. 그는 사방에 사람을 풀어 유진을 수소문했다. 그는 그녀의 흔적을 찾기 위해 그녀가 처음 왔던 시골 마을까지 찾아갔다. 그러나 유진은 어디에도 없었다. 준혁은 절망했다. 그는 그녀를 잃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다. 회사도, 명예도, 그리고 유진도. 그는 밤마다 그녀가 불렀던 노래를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의 귀를 파고들어 그의 심장을 흔들었다. 그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그녀의 모든 감정을 느꼈다. 슬픔, 외로움, 그리고 그를 향한 사랑. 그는 그녀를 이해했다. 그녀가 왜 자신을 떠났는지. 그녀는 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녀에게 말하고 싶었다. 너는 내 짐이 아니야. 너는 내 삶의 이유야. 시간은 흘렀다. 유진은 여전히 식당에서 일을 했다. 그녀는 평범한 삶에 익숙해져 갔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무대 위의 미스터리 싱어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여자였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준혁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밤마다 그를 생각했다. 그는 지금쯤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녀는 그가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기를 바랐다. 어느 날 식당에 한 손님이 찾아왔다. 그는 낡은 신문지를 들고 있었다.
신문지에는 준혁의 기사가 실려 있었다. 준혁은 미스터리 싱어 사건으로 인해 회사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고 SNL 엔터테인먼트는 부도 직전에 놓여 있다는 내용이었다. 유진은 기사를 보고 충격에 빠졌다. 그녀의 손은 떨렸다.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인 것만 같았다. 그날 밤 유진은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준혁을 찾아가고 싶었다.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용기가 없었다. 용기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 때문에 그가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울 뿐이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에 익숙한 번호가 떴다. 준혁이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유진아, 제발 나한테 돌아와줘. 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준혁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다. 유진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사장님, 죄송해요. 그녀의 입술에서 소리 없는 말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만나야만 했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 용서를 빌고 싶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다. 유진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준혁의 전화를 받고 가슴이 먹먹했다. 그녀는 그에게 돌아가고 싶었다.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이겨내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그에게 짐이 될까 두려웠다. 그녀는 아침 일찍 식당을 나섰다. 할머니에게는 편지 한 통을 남겼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잠시 떠나야 할 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그녀는 준혁에게로 돌아가야 했다. 서울로 가는 버스 안에서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준혁과의 지난 시간을 떠올렸다. 그가 그녀에게 얼마나 많은 용기를 주었는지, 그녀의 손을 잡고 얼마나 많은 위로를 건넸는지 그녀는 이제 알 수 있었다. 준혁은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도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서로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것이었다. 서울에 도착한 유진은 곧장 준혁의 집으로 향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다. 준혁이 눈앞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를 보자마자 달려와 그녀를 품에 안았다. 유진아, 어디 있었어?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유진은 그의 품에 안겨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날 밤 유진은 준혁의 집에서 잠을 잤다. 그들의 대화는 수화로 혹은 글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이미 서로에게 닿아 있었다. 내가 너한테 짐이 될까봐 그래서 떠났어. 유진은 수화로 말했다. 준혁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너는 내 짐이 아니야. 내 삶의 이유야. 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는 그녀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의 입맞춤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것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은 유진의 손을 잡고 회사로 향했다. 회사 로비에는 여전히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그들은 준혁과 유진을 보자마자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고 질문을 쏟아냈다. 미스터리 싱어의 정체가 김유진 씨가 맞습니까? 두 분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준혁은 유진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그는 유진의 귀에 속삭였다.
걱정 마. 내가 다 해결할게. 준혁은 기자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미스터리 싱어 김유진 씨와 함께 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와 공식적으로 연인 관계임을 밝힙니다. 기자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준혁은 계속해서 말했다. 유진 씨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노래는 세상의 어떤 노래보다 진실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노래로 승화시켰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를 사랑합니다. 유진은 준혁의 손을 잡고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그녀를 향한 진심과 사랑이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용기를 내 앳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수화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터리 싱어 김유진입니다. 그녀의 수화는 느리고 어색했지만 그녀의 진심은 기자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저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노래를 통해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저의 노래는 저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그녀의 진심이 담긴 수화는 기자들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다. 그리고 그 영상은 순식간에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그녀의 용기에 감동했다. 그녀의 노래가 거짓이 아니었음을, 그녀의 목소리가 얼마나 진실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그녀를 비난했던 사람들은 그녀를 응원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미스터리 싱어가 아니었다. 그녀는 희망의 아이콘이 되었다. 김영민은 유진과 준혁의 기자회견을 보고 분노에 휩싸였다. 그의 계략은 실패했다. 그는 준혁을 무너뜨리려 했지만 오히려 그들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회사는 부도 직전에 놓였고 그는 사기죄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한편 준혁은 유진을 위해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다. 그는 그녀가 처음으로 대중 앞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무대는 크고 화려했다. 유진은 무대 위에서 두려움과 설렘을 동시에 느꼈다. 준혁은 무대 뒤에서 그녀를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녀에게 수화로 말했다. 사랑해, 네가 최고야. 유진은 눈을 감고 온몸으로 음악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세상에 드러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정했지만 그 어떤 노래보다 진심이었다. 그녀의 노래는 관객들의 가슴을 파고들었고 많은 사람들을 울렸다. 그녀는 노래가 끝난 후 관객들에게 수화로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저의 노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노래하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유진의 용기 있는 고백 이후 그녀의 삶은 다시금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미스터리 싱어라는 이름 뒤에 숨지 않았다. 그녀는 김유진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당당히 섰다.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녀의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가 아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다. SNL 엔터테인먼트는 그녀의 컴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다. 준혁은 그녀를 위해 작곡가, 작사가, 그리고 전문 안무가들을 모았다. 그는 그녀의 음악적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곡들을 만들었다. 유진은 매일 연습실에서 땀을 흘렸다. 그녀는 소리를 들을 수 없었지만 몸의 모든 감각으로 음악을 표현했다. 그녀의 몸짓은 섬세했고 그녀의 표정은 모든 감정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색하고 불안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음악에 자신감을 가졌다. 준혁은 그런 그녀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녀의 눈빛에서 그녀의 모든 열정을 읽을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진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엄마였다. 유진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8년 전 그녀를 버리고 떠난 엄마였다. 유진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끄고 준혁에게로 달려갔다. 사장님, 우리 엄마가 연락이 왔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준혁의 팔을 잡았다. 준혁은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괜찮아, 유진아, 내가 있잖아. 그는 그녀를 위로했다. 하지만 그녀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엄마가 나타나 자신을 버리고 떠나는 꿈이었다. 그녀는 잠에서 깨어나 눈물을 흘렸다. 준혁은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무서워하지 마. 내가 널 지켜줄게.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다. 며칠 후 유진의 엄마는 직접 준혁의 회사로 찾아왔다. 그녀는 화려한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후회나 미안함의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준혁에게 말했다. 우리 딸, 이제 유명해졌으니 나도 좀 보상을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준혁은 그녀의 뻔뻔함에 분노했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유진 씨를 버리고 떠난 사람이잖아요. 유진의 엄마는 코웃음을 쳤다. 그래도 핏줄은 못 속이는 법이죠. 난 유진이 엄마니까. 유진은 준혁의 뒤에 숨어 있었다. 그녀는 엄마의 차가운 눈빛과 이기적인 태도에 절망했다. 그녀는 엄마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종이에 글을 썼다. 엄마, 왜? 이제야 나타났어요. 유진의 엄마는 종이를 읽고 표정을 굳혔다. 네가 유명해졌으니까 그렇지. 난 네가 이렇게 성공할 줄 몰랐어. 그녀의 솔직한 대답에 유진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엄마에게 아무런 미련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엄마의 손을 잡고 수화로 말했다. 엄마, 나는 이제 더 이상 엄마 딸이 아니에요. 저에게는 이제 할머니와 준혁 씨가 있어요.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유진의 단호한 태도에 엄마는 당황했다. 그녀는 유진의 팔을 잡고 애원했다. 유진아, 제발 엄마 용서해줘. 엄마가 잘못했어. 유진은 엄마의 손을 뿌리쳤다. 그녀는 뒤돌아섰다. 그리고 준혁의 품에 안겼다. 사장님, 저 괜찮아요. 그녀는 준혁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준혁은 그녀의 등을 쓸어주며 말했다. 괜찮아, 유진아. 이제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해. 이 사건 이후 유진의 삶은 더욱 단단해졌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사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노래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녀는 진정한 의미의 희망의 아이콘이 되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할머니가 있었고 그녀를 지켜주는 준혁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노래를 사랑해주는 수많은 팬들이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유진의 컴백은 전례 없는 성공을 거두었다. 그녀의 새로운 앨범은 발매와 동시에 모든 음원 차트를 휩쓸었고 그녀의 콘서트는 매진 행렬을 기록했다. 그녀는 더 이상 얼굴 없는 가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노래를 통해 자신의 모든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진정한 아티스트가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드라마로, 영화로 제작될 예정이었다. 준혁은 그런 그녀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꿈을 이루는 모습을 보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었다. 하지만 유진의 성공은 또 다른 사람의 시샘을 불러일으켰다. 그녀의 친엄마였다. 유진의 엄마는 그녀가 유명해지자 다시 나타나 유진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려고 했다. 그녀는 언론에 유진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다. 유진은 엄마의 뻔뻔한 태도에 절망했다. 그녀는 준혁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준혁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동원했다. 준혁은 유진의 엄마를 만나 단호하게 말했다. 더 이상 유진 씨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돈뿐이잖아요. 유진 씨를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당신이 원하는 돈은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진 씨를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유진의 엄마는 준혁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그녀의 탐욕은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녀는 준혁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준혁은 유진의 엄마와 비밀리에 합의를 보았다. 그는 유진의 엄마에게 거액의 돈을 건넸고 그녀는 다시는 유진의 삶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준혁은 이 모든 것을 유진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또다시 상처받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려 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는 유진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영원히 비밀로 해야 할지 고민했다. 한편 유진은 준혁의 표정에서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준혁에게 수화로 물었다. 사장님, 무슨 일 있어요? 저에게 숨기는 것 없어요. 준혁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니, 아무 일도 없어. 걱정 마. 그러나 유진은 그의 눈빛에서 불안함을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그의 거짓말을 눈치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혼자서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유진은 준혁의 휴대폰을 몰래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엄마와의 통화 기록과 송금 내역을 발견했다. 유진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준혁이 자신을 위해 어떤 희생을 했는지 알게 되었다. 그녀는 준혁에게 달려가 울면서 말했다. 사장님, 왜 저에게 거짓말했어요? 왜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했어요? 준혁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나는 네가 또 상처받는 것을 원치 않았어. 나는 너를 지켜주고 싶었어. 유진은 준혁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그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준혁과 함께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해졌다. 그녀는 준혁의 손을 잡고 말했다. 사장님, 이제는 저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지 않을게요. 우리 함께해요. 준혁은 그녀의 말에 눈물을 글썽겼다. 그는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그날 밤 유진은 준혁의 집에서 잠을 잤다. 그녀는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다. 그녀의 꿈속에는 준혁의 따뜻한 미소와 사랑스러운 눈빛이 가득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의 품에서 행복한 꿈을 꾸었다. 다음 날 유진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세상에 드러냈다. 그녀는 엄마와의 관계, 그리고 준혁이 그녀를 위해 어떤 희생을 했는지를 모두 털어놓았다. 그녀의 용기 있는 고백은 언론을 통해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그녀의 진심에 감동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미스터리 싱어가 아니었다. 그녀는 희망의 아이콘이 되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유진의 솔직한 고백은
대중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언론은 그녀의 용기를 칭찬했고 그녀의 음악은 더욱 큰 사랑을 받게 되었다. 그녀를 비난했던 사람들은 그녀의 진심에 감동했고 그녀의 팬들은 더욱 굳건한 지지를 보냈다. SNL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폭등했고 준혁은 다시금 업계의 주목을 받는 CEO가 되었다. 하지만 준혁에게는 명예나 성공보다 유진의 행복이 더 중요했다. 그는 유진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보며 말했다.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것만으로 충분해. 유진은 준혁의 진심에 눈물을 글썽겼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섬이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지켜주는 사람이 있었다. 그녀는 준혁의 품에 안겨 속삭였다. 사장님, 저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녀는 이제 수아를 더욱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었다. 그녀는 준혁과의 대화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러던 어느 날, 유진의 엄마가 준혁에게 다시 연락을 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를 헤매고 있었다. 그녀는 준혁에게 돈을 요구하며 협박했다. 준혁은 그녀의 뻔뻔함에 분노했지만 유진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그녀를 조용히 처리하려 했다. 하지만 유진은 이미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준혁의 휴대폰을 통해 엄마의 연락을 발견했다. 유진은 준혁에게 말했다. 사장님, 이제는 제가 직접 엄마를 만날게요. 더 이상 사장님이 혼자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유진은 엄마를 만났다. 그녀의 엄마는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녀의 눈빛에는 예전의 오만함 대신 깊은 절망과 후회가 서려 있었다. 유진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녀는 유진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유진은 엄마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예전의 상처 대신 용서와 연민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엄마의 손을 잡고 수화로 말했다. 엄마, 저는 엄마를 용서했어요. 하지만 다시는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이제 저는 저만의 삶을 살고 싶어요. 유진은 엄마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다. 그 안에는 그녀가 그동안 모은 돈이 들어 있었다. 이 돈으로 새롭게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행복하게 사세요. 유진의 엄마는 봉투를 받아들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유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탐욕을 후회했다. 그녀는 이제야 딸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렸다. 이 사건 이후 유진은 더욱 강해졌다. 그녀는 이제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자신의 음악을 사랑했다. 그녀는 준혁의 사랑을 받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사랑은 결실을 맺었다. 준혁은 유진에게 청혼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유진아, 나와 결혼해 줄래? 평생 내 곁에서 나의 노래가 되어줄래?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행복과 감동이 가득했다. 그녀는 이제 준혁의 아내가 될 것이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생겼다. 유진과 준혁의 결혼식은 세상의 모든 축복을 받았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다.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다. 유진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준혁의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걸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준혁은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눈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다. 결혼 후 유진은 더욱 활발하게 음악 활동을 했다. 그녀의 음악은 이제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삶의 이야기였고 그녀의 사랑의 증표였다. 그녀는 노래를 통해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과 상처를 치유했다. 그녀는 노래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했다. 어느 날 유진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었다. 그녀는 방송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녀는 말을 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진심은 시청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그녀는 방송을 통해 사람들에게 말했다. 저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방송을 통해 전국에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그녀의 용기와 진심에 감동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미스터리 싱어가 아니었다. 그녀는 희망의 아이콘이 되었다. 그녀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녀는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준혁은 그런 유진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그녀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했다. 그는 그녀의 곁에서 그녀를 지켜주었다. 그는 그녀의 매니저이자 남편이자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였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서로의 사랑을 키워나갔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다. 그리고 1년 후 유진과 준혁은 등려했다. 아기의 이름은 사랑이었다. 아기는 건강하고 예뻤다. 아기의 울음소리는 유진에게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는 아기의 작은 손을 잡고 아기의 따뜻한 천을 느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가 되었다. 유진은 이제 더 이상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엄마라는 새로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기를 키우며 아기에게 사랑을 가르쳤다. 그녀는 아기에게 수화를 가르치고 아기에게 노래를 불러주었다. 그녀의 노래는 소리 없었지만 그 어떤 노래보다 아름다웠다. 그녀의 노래는 아기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그들의 삶은 행복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갔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다. 그들은 서로에게 노래가 되어주었고 서로에게 희망이 되어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